안녕하세요. 러브 SOS 365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구조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남자친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차갑게 변하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대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애정 표현을 넘치도록 해주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해지죠.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들의 이런 행동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대응하면 정말로 관계가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대응한다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남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여자들은 보통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거나 실망을 줬을 때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의 경우는 달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심지어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도 주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자친구와 너무 가까워지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면 다시 사랑스럽고 그리운 마음이 들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남자의 동굴 이론이라고도 불러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커플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어떤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안 해서 밤새 울면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사흘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남자친구가 꽃다발 들고 나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진짜 남자들은 외계인 같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대응하는 거예요. 남자가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여자가 더 달라붙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더욱 답답해져요. 그러면 원래 사흘 정도면 끝날 일이 일주일, 2주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친구가 평소보다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자친구는 불안해서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죠. 카톡을 보내도 늦게 답하고, 통화를 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요. 그러면 여자친구는 더욱 불안해져서 계속 연락을 시도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남자는 점점 더 멀어지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악순환 때문에 헤어진 커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남자는 그냥 잠깐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인데 여자친구가 계속 달라붙으니까 부담스러워하다가 결국 진짜로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바로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 남자친구가 또 동굴로 들어가는 시기가 왔구나 하고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가장 현명한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자친구가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자기 개발에도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에게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정말 똑똑하게 이런 상황을 활용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거리를 두려고 할 때마다 자신도 바쁘게 지내면서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편하다가도 점점 여자친구가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남자가 거리를 두려고 할 때 뭔가 이야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남자가 스스로 돌아와서 다시 가까워지려고 할 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져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며칠 동안 연락이 뜸했다가 다시 평소처럼 다정하게 연락해왔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이때 너무 서운했다는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건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패턴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커플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니즈도 적절히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여자들은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이런 패턴을 이해하되 자신의 감정이나 니즈도 적절한 타이밍에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가 자주 거리를 두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이런 주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오히려 여자친구 쪽에서 남자친구한테 친구들과 놀다 오라고 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커플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이런 패턴 때문에 자주 다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친구가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점점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하게 되고 거리를 두는 횟수나 기간도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서로가 언제 공간이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알아서 배려해주는 수준까지 됐어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힘들었지만 이걸 잘 넘기고 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훨씬 깊어져요.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존감의 중요성이에요. 남자친구가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자존감이 높은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이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매력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남자친구의 특성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간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매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친구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바로 불안해하고 자책하기 시작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매력이 없어졌을까? 이런 생각들에 빠져서 더욱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커요. 자존감이 높은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돌아왔을 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냈으니까 더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거든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아서 계속 불안해했던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돌아와도 이미 관계가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애를 잘하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사랑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더 매력적이고 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소통의 방식이에요.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관계가 달라져요. 이때 감정적으로 따지거나 원망하는 대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했으면 좋겠는지 건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혼자 있고 싶을 때 미리 말해달라고 하거나 며칠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남자친구도 점점 자신의 니즈를 더 잘 표현하게 되고 여자친구도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되어요. 물론 이런 과정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연애 경험이 많지 않거나 이런 패턴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커플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 때문에 자주 다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애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 독립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점점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을 갖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건강한 연애라는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니즈를 적절히 표현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남자가 때때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도 여자가 더 많은 친밀감을 원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사랑이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거나 경험했던 분들은 댓글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주제로 더 자세히 다뤄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